안녕하십니까, 공익깡패입니다. 오늘 10월 20일 월요일이고요. 10시 28분입니다. 오늘 아침 주말 동안에 금요일 밤부터 이어졌던 상승이 일요일까지 이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비트코인은 다시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늘 뉴스는 제가 이제 포문을 여는 뉴스는 비트코인 2025년 도입률 3%, 1990년 인터넷 수준, 초기 단계. 이렇게 이 기사로 문을 열었는데요. 이 뭐 간단하죠. 지금 25년 현재 비트코인 도입률은 3%밖에 안 된다. 근데 1990년대 인터넷 수준이다. 이런 얘기고, 인터넷이 그 다음에 어떻게 얼마나 큰 확장을 했는지 이거를 생각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아직 지금은 이제는 초기 시장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미 미국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인 미국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규제 안으로 쑤셔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전략 자산으로까지 확정을 지은 이 상태는 아직 이제는 초기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기 중에서 초기?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간단한 뉴스예요. 비트코인은 이제 도입률이 3%밖에 안 됐다. 근데 지금 이제부터 비트코인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초기 시장은 아직까지도 초기 시장이다. 요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시작이다. 요거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인터넷이 얼마나 확장됐고, 인터넷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파생이 많이 됐는지, 요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기사입니다. 일단 뭐 요거는 요 제목만 헤드라인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뭐 그거는 없어요. 뻔히 우리가 아는 그런 얘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얘기가 이제 뭐 기사 안에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네, 일단 이 기사는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 나름대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지금 현재 지금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요거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기사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기사로 포문을 열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리고 비트코인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심도 있게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길게 끌고 가면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은 뭐 다 보기 힘드시죠. 그래갖고 제가 최대한 10분에서 20분 안에 좀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금하고 비트코인, 이게 왜 지금 서로 금이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따라가고 이 상황이 왜 계속 연출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에 앞서서 차트 한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차트 간단하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4시간 봉이 아니네요. 원데이 봉이고, 자, 4시간 봉. 4시간 봉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내려와서 횡보를 하다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조금 빠진 상황이죠. 제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빠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노란선 중심선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를 이탈하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금요일 방송할 때 쑤셔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여기서부터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려왔다가 하락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다시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요거 선을 조금 확장해 볼게요. 여기까지 조금 끌고 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끌고 오면 지금 다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자, 끌어올려 줘야 돼요. 지금 요 모습은 그때 어떤 모습과 비슷하냐면, 자, 살짝 갔다가 훅 빠졌다가 반등시켰다 다시 밀렸죠. 그런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천천히 잘 보세요. 자, 이 상황하고, 자, 지금 요 상황하고 요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같죠? 똑같죠? 자, 옆으로 살짝 이렇게 둥글게, 그 다음 하락을 시켰어요. 그리고 횡보하다 다시 올리죠. 하락시키고 횡보하다 다시 올렸고, 그 다음에 다시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옆으로 기죠. 옆으로 기다 올려놨죠. 노란선 안으로 올려놨어요. 옆으로 기다가 옆으로 올려놨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요 상황이다. 요렇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앞전 상황이 지금 상황하고 똑같으니까, 그죠? 자, 요 상황하고 요 상황
같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중심선으로 봤을 때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내일 자리를 지켜준다라면 여기서 깨지 않고 자리를 지켜준다라 그러면 요때 상승처럼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지난주 중반에 했던 요 횡보하다가 상승이 나올 거다. 요거는 일단 틀렸죠? 예. 올렸다가 다시 한번 내려온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서 횡보하다 올려줄 요거를 좀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 노란선을 지켜줘야 돼요. 노란선을 지켜줘야 되고, 우리가 금리 발표가 30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30일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큰 변동성은 없을 수 있어요. 큰 변동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요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우리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가 있어요. 에이펙 회의에서 아시아 이 대통령들 그리고 총리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 당연히 시진핑이 올 것인데, 트럼프가 온다면 시진핑과의 회담이 있을 수 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회담이 있을 수 있다. 그 회담을 이전에 두고 협상의 우위에 있기 위해서 서로 지금 주고받는 공격이 이어지는데, 요거는 일단 경주 에이펙에서 만나 둘이서 회담을 한다라면 중국, 미국 둘 다 지금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진핑 역시도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미국한테 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풀릴 게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 친구들이랑 그럴 때 있잖아요. 전화로 막 싸우고 이러다 막상 만나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무슨 뉘앙스인지 알겠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더리움도 한번 볼게요.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또 말씀드릴 것도 있었는데, 요거는 내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은 기사를 통해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이더리움은 횡보가 옆으로 길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내려오고 횡보를 하다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자, 살짝 내려왔고 그 다음에 횡보 이어가고 있죠. 요거는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요거 지우지 않을게요.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시 상승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네, 차트 이렇게 봤고요. 자, 제가 드릴 말씀 이겁니다. 금하고 비트코인, 이번 금 랠리는 과거와 다르다. 궁극의 안전자산 재정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기사인데, 자, 기사 내용 어렵지 않아요. 최근 금 가격의 강세가 단기적인 모멘텀에 그치지 않고 중앙은행 주도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앙은행, 국가 차원에서 금을 모으고 있다, 이 이야기인데, 특히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와 미국 달러 강세 속에서도 금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은 기존 금 시장의 상식을 깨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이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금이 올라갔는데, 요번에는 달러도 강세를 보이는데 금도 올라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요거 다음 기사까지 보면서 제가 확실히 요거 금 다시 얘기할게요. 비트코인 전환점 도달했나? 금 대신 암호화폐로 갈아타라는 분석가들. 분석가들은 금은 오른 만큼 올랐다, 이제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석가들은. 자, 근데 이 이야기 다시 돌아와서 이 두 개는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금이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자, 요거까지도 하나 볼까요? 자, 미국 국가부채 37.9니까 38조 달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8조 달러예요. 38조 원이 아니에요. 38조 원에다 공 3개 붙여야 되죠. 지금 환율이 1400 중반이에요. 그러면 38조면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예요. 제가 미국하고 중국, 전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다,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자, GDP 대비 124%까지 상승했다. GDP 대비 빚이, 미국의 국가 부채가 GDP 대시 124%랍니다. 요거 다른 나라 같으면 파산이에요. 다른 나라 같은 파산인데,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이런 나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이 우방 국가들은 그래 이렇게 하는데, 저기 중국, 러시아 이런 쪽에서는 비난을 하고 있죠. 너네들이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살아남았겠냐? 이런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요 세 개 기사는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은 금을 그리고 미국은 비트코인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르지 뭐 어렵잖아요. 중국은 원래 금을 좋아하긴 했어요. 중국은 원래 금을 좋아합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 대부분 이제 안전자산으로 금을 보유를 하고 있고 국가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또 다른 나라와 다르게 금을 더 좋아하죠. 국민들 모두 다 좋아하는데 자 여기는 자 국가부채부터 미국의 국가부채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미국은 이 어마어마한 국가부채를 지금 이 코인으로 돌파를 하려고 해요. 근데 코인으로 돌파를 하려고 하는 거는 뭐 코인을 악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코인에서 기회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국가부채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해칭을 하려고 하냐면 스테이블 코인 있죠?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미국의 이 국채를 사주는 나라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국채를 사주는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하고 관세 전쟁을 하면서 중국이 더 이상 국채를 사지 않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미국을 뭐 이렇게 확 이렇게 공격할 수 없는 거는 이미 많은 미국의 국채를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미국이 망하면 결국엔 중국도 망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더 이상 미국의 국채를 팔 데도 없고 사주는 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미국의 이 GDP 대비 124% 38조 달러에 대한 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시장이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뭘 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원래 이제 코인을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었죠. 그 루나 사태, 루나가 그런 대표적인 그건데 그때 이후로 이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면 미국 국채 갖고 있어야 돼. 미국 국채를 갖고 있어야지 너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하고 연동돼 있으니까요. 뭐 너무 어긋난 얘기는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너네들 달러의 이 달러의 발행 권한은 우리 국가도 아니고 연준에 있는데 너네가 마음대로 달러하고 연동된 자산을 만들어내? 그건 안 되지. 너네들 달러하고 연동된 자산을 만들어낼 거면 미국의 국채를 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를 사고 있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사상 최고치로 발행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얘네들이 미국의 국채를 얼마나 샀냐는 얘기예요. 미국의 국채가 일부 있어야지만 몇 프로 있어야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허용해 줌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가 판매가 되죠. 미국의 국채를 판매가 되고 그러면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되면 확장되고 이 암호화폐가 확장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점점 더 많이 발행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미국의 부채는 희석되겠죠.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산 이 전 세계 국가들이 전 세계 인구들이 미국의 이 부채를 나눠 갖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 혼자 떠안고 있는데 자 미국의 부채를 점점 나눠 갖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국가 이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했어요. 어렵나요? 어떻게 쉽게 얘기를 드려야 되지? 자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거 얘기하기 싫은데 이렇게 예를 들기 싫은데 자 누군가가 100억의 이 빚이 있다는 거예요. 100억의 빚이 있는데 이렇게 할게요. 우리 집이 이 시세를 제가 정할 수 있다라면 우리 집이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거 자꾸 헷갈려. 그냥 저라고 할게요. 제가 100억의 이 빚이 있어요. 제가 100억의 빚이 있는데 우리 집이 한 1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이 10억 정도밖에 안 하는데 제가 자꾸 우리 집이 이제 좋다고 이제 막 이렇게 시장에서도 우리 집이 이제 좋은 위치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세는 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다.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 집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집 담보로 계속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담보로 그 돈을 계속 빌려주죠. 그러면 저는 이 100억의 빚을 제가 돈을 빌리는 거죠. 우리 집을 담보로 돈을 계속 빌리는데 우리 집의 가치보다 더 많이 빌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100억을 다 빌린 돈으로 갚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저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 그리고 저랑 같이 이 100억의 빚을 같이 떠안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채를 같이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죠. 제 빚을.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요? 제가 100억이, 우리 집을 팔아서 100억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또 갚으면 되잖아요. 갚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집을 담보로 100억이라는 돈을 제가 빌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의 가치는 100억이 돼 있는 겁니다. 어느새. 예. 그리고 부채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더 어렵나?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은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암호화폐를 살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미국이 살리지 않아도 죽지 않는 시장입니다만은 미국에서 그래서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지난 반감기 4년 전, 5년 전에 중국은 비트코인을 금지시켰어요. 왜냐면 이 공산당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왜냐면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자유자재로 돈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중국의 이 공산당의 자금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 버리죠. 왜냐면 부자들은 지금 공산당의 지금 현실을 싫어하고 있거든요. 좋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 고위층들 역시도 자금을 해외로 돌리고 있어요. 언제? 왜냐면 공산당은요, 북한뿐만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나의 목을 칠 수도 있다라는 이 위험을 갖고 있어요. 항상 중국 애들은. 예. 고위층일수록. 지금 중국에 가장 잘 나가는 이 기업들도 중국에서 당국에서 그냥 조지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조지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산당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중국 내 이 부패 문제도. 그리고 이 공산당은 이 자금이 개인 게 아니잖아요, 원래. 개인 게 아닌데 이 자금을 그래서 해외로 빼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비트코인을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내산에 했던 이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지금 다시 받아서 우리는 이 국가 전략 자산으로까지 확장을 시켰어요. 그럼 중국에서는 어때요?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앞으로 죽지 않을 거라고는 아는데, 비트코인이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중국은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양이 갖고 있을 것이다. 드러나지 않은 비트코인이 갖고 있다. 국가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으로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거예요. 미국 못지않게 갖고 있을 거라고 저 나름대로는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중국은 어쨌든 미국의 부채 문제를 부각시켜야 되고, 지금 미국이 이런 꼴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자기네 부채를 지금 이렇게 희석시키는 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미 국가들은 지금 금을 사고 있어요. 반미 국가들은 금을 사고 있고, 미국의 친미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확장시키고 있어요.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친미 국가들은 비트코인, 반미 국가들은 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관세 정책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니까 비트코인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고, 반미 국가들은 이럴 때 금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이 사상 최고치를 달렸고, 그런 상황이에요. 금이 왜 올라가고 비트코인과 금의 지금 상황. 내가 왜 금에 투자를 하고, 누구는 금에 투자를 하고, 누구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요런 상황이 지금 요거 때문에 그래요. 모르셨다라면 오늘을 기회로 알게 되신 거고, 알고 있었더라도 지금 제가 더 명확하게는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그 다음에 지금 살짝 꺾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그러면서 다시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 머니가 움직이는 경로를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이전에 금을 먼저 상승시키고, 금이 정점에 도달하고 금이 하락할 때 이 스마트 머니는 금에서 뺀 자금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상승시킨다. 이 말씀 드렸는데, 요거는 다시 이루어질 거예요. 금이 사상 최고치를 찍을 때 우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자자분들, 이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이 쭉쭉쭉 올라간다. 그래, 내 순서가 다음이구나. 우린 2등이에요. 우린 두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금이 올라가고, 금이 다 올라가면, 자, 내가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저기 내 앞에 달리는 놈이, 자, 결승선에 도달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그러면 이제는 나만 남았어요. 나만 결승선에 도착하면 돼요. 내 뒤에도 3등이 있겠지만, 자, 1등이 없어진 이상, 그 다음에 내 차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 다음에 솔라나, 그 다음 리플 수이, 이렇게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요렇게 이 스마트 머니는 요렇게 움직입니다. 예.
요거 말이 길어졌네요. 요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길더라도 제가 3개의 뉴스를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자, 요거 잘 모르시겠다, 이해 안 된다, 전화번호 남기시고 저랑 같이 대화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요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 금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금이 정점에 도달하면 금은 하락을 하고 가파르게 올라가면 가파르게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금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면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갈 것이다, 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요거 말씀드렸고 포문을 연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 비트코인 전망 먹구름, 요거 중요해요. 비트코인 전망이 먹구름, 그죠? 좋지 않다. 투자자입니다. 분석가들 아니고 투자자들 10명 중 7명은 10만 달러가 붕괴될 거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투자자들이 비관적일 때 항상 시세는 올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뉴스 갖고 왔는데, 자, 투자자들이 비관적일 때 항상 시세는 올라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들이 환희에 빠져 있을 때 시세는 빠지죠. 예. 투자자들이 비관적일 때 시세는 오릅니다. 투자자들 10명 중 7명이 10만 달러가 붕괴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럴 때 비트코인은 오히려 치고 올라간다. 예, 요 말씀 드려봅니다. 지금 비트코인 투자자들, 암호화폐 투자자들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죠. 아,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정점이었나, 이제 꺾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한번 지켜보세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한번 지켜보십시오. 예. 지금 일단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나고 이렇게 또 다시 또 밝은 미래가 또 열릴 거예요. 또 금리 발표도 있고요. 금리 인하가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동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인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인하가 나온다고 하면 땡큐고 동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비트코인은 꺾이지 않을 겁니다. 뭐 10만 달러를 공격하러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차트에서 보듯이, 자, 비트코인 차트에서 보듯이, 자,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지금 10만 달러를 이야기하는 거는요, 제가 데이봉 한번 볼게요. 데이봉 한번 보면, 자,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자, 일봉입니다. 일봉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하단과 하단을 연결하면은요, 이렇게 돼요. 자, 하단 한번 연결해 보세요. 방송 보시는 분들 집에서 차트 열고요,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자, 이렇게 가면 지금 자리가 여기거든요. 자, 오늘 자리로 봤을 때 여기가 96,000. 여기 시간이 될수록, 자, 점점 올라가죠. 예. 요렇기 때문에 이제 10만 달러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예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못 지켰더라도 여기 자리는 지켜줄 거예요. 여기 상단과 상단, 그리고 여기 이 거래량. 왜냐면 여기서 횡보를 하다 올려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제가 이 상단과 상단이 부딪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걸려주고 그 다음에 갔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이 자리를, 여기가 매물대가 엄청 많아요. 이 자리가 매물대가 엄청 많은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가 매물대가 엄청 많은 자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꼬리로 하락이 나왔지만 바로 반등을 시켜주는 거죠. 만약에 여기를 깨려면 강하게 내려와야 돼요. 그냥 어정쩡하게는 절대 못 내려와요. 강하게 훅 빠지는 상황이 나와야지만 여기를 깰 수 있고, 그래야지만 10만 달러 부근에 갈 수 있는 거지, 여기 자리를 쉽게 밑으로 하방 돌파하기도 힘들어요. 우리 쇼 투자, 하방 투자 하시는 분들, 여기 강하게 치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 여기 더 이상 밀고 내려가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 밀고 내려가기 쉽지 않아요. 상방 돌파가 오히려 쉬운 상황이에요. 상방 돌파는 보시면 3 고점이죠. 고점인데, 자,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자, 요렇게 단기간에 고점 형성하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여기와 여기 고점을 여기서 뚫어줬다는 거, 단기간에 쉽게 뚫어줬다는 거, 그러면 다시 힘을 모아서 다시 치고 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거예요. 다시 치고 가기 위해서. 보통 네 번째에서는 뚫어주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에서 뚫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돌파를 하다가 뚫어주지 못하면 살짝 내려왔다 그 다음에 뚫어줘요. 예. 우리 지금 암호화폐, 지금 비트코인 위치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하방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하방 돌파보다는 상방 돌파가 차트적으로는 하방 돌파보다는 상방 돌파가 차트적으로는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제가 오늘 요거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금하고 비트코인,
그리고 미국의 국가 부채, 요 세 개를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를 미국이 밀고 있는 이유, 그리고 지금 이 금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반미 국가들이 금을 사모으고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뭐 말로는 우리나라 사람들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IMF 때보다 더 힘들다. IMF 때보다 더 힘든 상황,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동산 투자하시고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자, 제가 앞전에 진작 말씀드렸어요. 이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자,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려는 데는 다른 이유가 아니다. 지금 뭐 이재명 정부도, 저는 이재명 정부를 그렇게 지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부동산 정책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부동산이 계속 오르면 결국에는 요거는 국가적으로 위기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우리 국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는데,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이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을 내놓게 되고, 그래도 집이 나가지 않으면 은행의 이 국민들의 파산이 여럿이 생겨버릴 수밖에 없고, 이 파산은 결국엔 은행에 전가될 거예요. 그러면 은행의 파산이 될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국가 부채가, 은행의 파산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은행이 이 파산을 하면 국가가 흔들려요. 지금 중국도 은행들이 많이 힘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산분리가 돼 있지만 중국은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살리고 국가 차원에서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부동산이 무너졌어요. 자, 일본이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얼마나 힘든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역시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위기가 오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안전자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부동산 불패가 있습니다만은, 이 안전자산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비트코인이 어렵다면 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지금 금이 너무 정점이라면 은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비트코인 하셔요. 암호화폐 하셔야 됩니다. 이 돈의 가치가 얼마나 하락이 될지 이거는 여러분들 아직 느끼지 못하고 계신데, 이 돈의 가치가 한번 훼손되기 시작하고 망가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가 희석되지 않는 이런 자산들에 투자를 해야 되고, 저는 거기서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암호화폐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그냥 막상 막연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뭐 100배, 200배 이런 막연하게 그냥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시작했다라면, 지금 내가 왜 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가야 되고, 요거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쪽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쪽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위기가 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국이 망하기 직전에 어떤 선택을 할지, 미국이 망하기 직전에 어떤 선택을 할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 전 세계가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뭐 그거는 뭐 윗대가리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돈은 가치가 훼손되고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